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지금 저성장 시대라고 합니다. 금리는 너무나 낮고요. 노후 준비는 해야 되는데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투자가 되는 변액연금은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위험함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꽤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변액연금의 오해와 진실을 살펴드리고 노후 준비를 안전하게 하는 팁까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날이 갈수록 만성질환도 늘어나고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꼭 필요한 게 간병이라고 하죠. 잠시 후 테마플랜 AB 시간에는요. 김병에 대비할 수 있는 간병보험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의 리모델링 혹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실시간 채팅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힘차게 보험플랜 119 강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노후 준비 얼마나 되어 있으신가요? 내가 나이가 먹고 월급이 딱 끊겼을 때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함이 느껴지시죠? 자, 오늘은요. 노후 준비 방법으로 변액연금보험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일까요? 김성구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지킴이 김성군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가 환자가 발표를 했는데요. 1212명. 참 걱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발병하는 거는요. 우리가 길게 본다면 찰나입니다. 아마 곧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될 겁니다. 그것보다 더 걱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과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다 해놓으셨나요?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준비를 안 하면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노후 생활을 가질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자,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에 보시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소득의 불안정입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가 되면 소득이 불안정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취직을 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 사회가 급박하게 변경됨으로써 소득이 일정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는 바로 소득을 창출하는 쪽으로 이런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조기 퇴직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평생 직장으로 해서 60세까지 다니고 이랬는데 요새는요 40대 중반만 되면은요 벌써 퇴직 걱정을 하게 되는 됩니다. 바로 조기 퇴직을 함으로써 바로 이런 급여 계좌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계좌로의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급여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의 전환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바로 자산의 조기 소진입니다. 자, 이거는 평균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 시간은 짧고 돈 벌지 않고 쓰는 기간은 오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모아놨던 그 돈은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요, 결국 자산의 수명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과제가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변액연금이 바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변액연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변액연금은 위험하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변액연금은 위험한데 우리가 위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요, 데인저도 영어고요. 여기 얘기하는 리스크도 위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위험을 어떻게 변액연금이 데인저일까요? 아니면 리스크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데인저는 확실한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맨홀 공사를 하고 있으면 노란 팻말, 삼각 팻말로 거기에 위험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거기를 그냥 지나가면 맨홀로 빠집니다. 이건 확실한 위험이죠. 그렇지만 변액연금은 불확실한 위험입니다. 무슨 얘기냐? 변액연금은 여러분들이 받은 보험료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를 보장을 받을 수 있죠. 바로 이런 불확실한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데인저는요, 기회 요인이 없습니다. 맨홀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안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없죠. 하지만 변액연금은 바로 이 기회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가 나타나면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우리의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맨홀이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맨홀로 진격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죠. 하지만 변액연금은 이 리스크는 관리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제가 데인저과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실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떤 리스크와 데인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시면은요, 2013년도서부터 제가 지금 2021년도까지의 그 기준금리의 추이도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3년에 2.5%의 기준금리가요, 지금 현재 0.5%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오를까요? 0.5%에서 0.25로 올리면 0.75고요. 0.5배 이상을 올린다 해도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후에 여러분들 금리가 1%, 2%만 된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과연 증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72법칙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이 72법칙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알겠지만 72법칙이라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의 돈을 예치를 했을 때 금리가 1% 됐을 때 여러분들의 돈이 2배가 되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1% 됐을 때 여러분이 느끼셨죠? 1%면 72년이 걸리고요. 1.5%일 경우에는 48년이나 걸립니다. 2%가 된다고 하더라도 36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인데요. 2%가 된다고 할지언정 36년이 걸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돈을 과연 이런 금리에 맡기실 겁니까? 최소한도 0.5%, 7%, 10%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내 돈이 2배가 되는 시점이 14년 또는 한 7년 정도 걸리게끔 여러분들이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현실적인 것이 금리는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는 데인저입니다. 하지만 수익률, 투자는 리스크.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절대로 금리를 선택하시면 안 되시겠죠. 자,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금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변액보험은 너무 위험해. 근데 왜 위험하냐고 물어봤더니요, 3가지 정도의 형태의 그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가 안 돼. 두 번째는
아니 그거 최저금리 보장인데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 세 번째는 혹시 내 돈 원금 손실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를 해소를 시켜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변액연금에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예금자 보호는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의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에 가입을 하시면은요,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사업비를 나머지가 전부 다 특별계정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특별계정에 투입이 된 것은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돼서요,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은요, 여러분들의 특별계정에 들어간 돈은 보험사가 망하든 운용사가 망하든 관계없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는 처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망하든 운용사가 망하는 즉시 여러분들한테 통보가 돼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게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는요, 한도가 없어요.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여러분이 납입했던 특별계정에 들어갔던 것은 모두 다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최저금리 보장이 안 된다?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죠. 최저금리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금리에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질 돈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여러분들 투자 손실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은 제가 몇 가지 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이요, 2000년 초반에 들어왔는데요. 2000년 초반에 들어왔을 때 2003년서부터요, 2013년도까지 10년 동안에 변액보험 가입해서 유지했던 계약을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33,000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변액보험이 나왔을 때요, 원금을 보장을 해줬습니다. 혹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험사에서 보증비용을 징수를 했어요. 그 보증비용이 징수를 했던 금액이 158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나서 그 158억 가운데 마이너스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보증을 해준 금액은 얼마냐? 바로 여기 1,119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158억을 징수를 했는데 1,119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0.075%밖에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결국은요,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현실적으로 이게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코스피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입니다. 1980년 100% 시작을 했던 그것이요. 2020년도에 3,031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르락 내리락,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보십시오. 직선으로 그려보면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은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파란색이 강남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회사채 몇 가지가 있는데요. 2001년서부터 2014년도까지의 수익률을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떤 해는 코스피가 제일 높았고요. 어떨 때는 강남 아파트가 높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14년, 15년 평균을 내면은요, 누적이요. 평균 코스피는 연 9.8%, 강남 아파트는 5.93%, 그다음에 회사채는 5.1% 이렇게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위에 1등으로 돼 있다는 걸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세 가지만 지표만 본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과연 원금 손실이 난다는 거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뭐 약간만 정리를 하면은요, 위험의 리스크는 예금자 보호 적용이 안 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립금은 100%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하고요. 두 번째는 최저금리 적용은 결국은 의미가 없고 투자 수익률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 납입을 통해서 바로 저가 매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지금 말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금액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 달에 50만 원씩 20년 동안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서 금리가 1.5%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여러분의 돈은 1억 3,900만 원이 되는데요. 아, 나는 그렇지 않겠어. 변액이나 펀드에 투자하겠어.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의 수익률만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금액이 1억 6,300이 됩니다. 저축한 것보다 2,400만 원의 차이 나고요. 이것이 만약에 5%의 수익률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적립금이 2억 원이 넘어서요. 무려 차액은 6,300만 원이고요. 7%가 된다라고 하면 2억 5,500만 원이라서 차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무려 거의 2배가량이 됩니다. 제가 아까 15년 정도의 그 코스피가 평균 수익률이 9.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보더라도 그 낮은 7%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에 투자하는 것보다 변액연금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이 금액적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최종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변액보험은 5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적립식을 할 경우에는 계속 좌수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매일 50만 원씩 들어간다. 매일 10만 원씩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돈만큼 그때의 그 지수로 계속해서 주식을 모으기 때문에 좌수는 계속 늘어나고요. 두 번째는요. 적립금은요. 계속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코스피 지수 보셨죠? 우상향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 내비둬도 시간이 지나가면 들어갈수록 그 적립금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략적 관리 상품이라고 했는데 이 전략적 관리 상품은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요. 계속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변액연금에 들어가는 펀드를 떨어질 때는 채권 비중을 좀 높이고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주식 편입 비중을 높이면 수익률은 극대화되고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전략적 상품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바로 비과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납 이상 하시고요. 10년 이상만 유지를 하신다면 거기에 그 적립금이 이자가 1억이 붙던 2억이 붙던 거기에 대한 세금은 단 한 푼도 떼질 않고요. 연금으로 수령을 하신다고 하면 연금 소득세까지도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바로 이런 4가지를 합친다라고 하면 오늘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가장 최적의 상품인 은퇴 준비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변액연금의 오해와 진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여러분이 주머니의 사정이 되는 한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십시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 같이 은퇴 준비, 은퇴를 또 하고 나서 나중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자, 이제 저성장 시대의 노후 준비 해답은요, 변액연금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투자가 돼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미뤄두신 분들 계실까요? 자, 연금은요, 길게 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향 곡선, 오를 걸 생각하고 편안하게 가입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은행 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자랑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할 거 없이 오늘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일찍부터 좀 가입을 해보면 좋겠네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전화나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바로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1030님께서 변액 보험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펀드를 잘 알지를 못해서요. 이게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무래도 투자에 소질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지 좀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일반인 같은 경우는 펀드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시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요, 그 인공지능인 AI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에 가입을 하시면서 펀드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AI 펀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AI가 알아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안정형이면 안정형대로, 공격형이면 공격형대로, 적극형이면 적극형대로 여러분들의 그 성향에 맞게끔 잘 알아서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은 최저 적립금까지도 아무리 수익이 떨어진다라도 최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상품도 많기 때문에 바로 노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투자의 소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AI 인공지능에게 투자를 맡길 수 있는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들 뭐 경제도 너무나 힘들다고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요, 그냥 또 침착한 마음으로요, 저희 미리 조금이라도 일찍 변액연금 준비해서 남들 다 하는 걱정 우리는 내려놓고 미래를 준비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자, 건강 관련해서도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노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어지는 코너는요, 바로 테마플랜 ABC 시간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플랜 ABC 주제는요, 김병을 대비하는 간병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김성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저희가 오래 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오래 살게 된다는 거 저도 좀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네. 만약에 아프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간병보험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많이 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간병보험에 대한 이슈가 많이 등장을 하고 이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계셔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선택 기준이 조금 힘드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최근에 출시된 간병보험을 좀 덧붙여서 조금 도움이 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간병보험은 또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까 궁금합니다. 네. 자, 뭐 만성 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겉으론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병을 뭐 한두 개쯤은 달고 살아가시잖아요. 맞아요. 뭐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존의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급성하고는 다른 느낌이니까 오랫동안 발병이 되고 또 재발이 되고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잖아요. 제가 준비한 자료도 고혈압과 당뇨가 아마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암이라던가 또 치매, 호흡기 질환처럼 이렇게 만성적으로 연결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간병 상태로 이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리가 대표적인 고혈압을 예를 들더라도 지금 30대 이상이 고혈압에 노출되는 경우가 10% 이상이다라고 하고요. 60대 이상은 50%라고 하면 아마 2명 중에 1분이 이렇게 고혈압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는 결국 뭐 합병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장기 그 중증 질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거가 아마 간병 보험에 대한 니즈가 더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는 뭐 질병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은 그게 다 더 큰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노인 인구가 일본을 우리가 이제 따라간다고 네, 하는데 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좀 출산율은 낮으니까요. 어때요? 네. 너무 많이 늘어나고 네. 있죠. 제가 항상 노인 인구 증가 추이라던가 요런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다 보면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여서 저는 더 이렇게 실제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노인 인구 추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5천만인 거죠. 통계는 이제 다 알고 계신데 고령자 통계가 5천만 인구 중에서 2025년, 2035년 데이터를 보면요. 1,475만 명이 노인 인구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아래 빨간 도표에 보면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보통은 우리가 부부가 두 분이 같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앞에서 말했던 만성 질환을 갖고 나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무려 343만 명. 그럼 굉장한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유병 기간이 길어지고 간병 상태에 노출되는 기간이 많아진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결국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네. 아무래도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 이게 맞아요. 이제 외면만 할 수 없는데 젊은 분들도 하고 싶어도 또 각자의 일이 있으니까 옆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렇죠. 돕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데이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럼 과거에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간병을 하고 또 케어를 했을까? 네. 자, 노인 한 명당 필요 인구라고 해서요. 5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0년도에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생산 가능한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을 케어할 때요. 무려 17명이 이렇게 케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부담이 전혀 안 되겠는데요. 네네,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1970년도 이때쯤 생각하면 한 가구당 가족 구성원인 거죠. 형제 자매가 많게는 뭐 7명, 8명 이런 시대를 살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시청하시는 50대, 50, 60 세대들은 아마도 가족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 참 그렇다. 그런데 무려 50년이 훌쩍 뛰어서 2020년, 2030년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대를 보면
2.8명이 한 분을 케어한다. 이건 굉장한 부담이겠죠. 상당하게 많이 바뀌었네요. 네네. 이제 어르신들도 부담이겠지만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요즘엔 이제 외동이라든가 2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케어하기에는 아마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네네. 그만두고 내가 그렇죠. 돕기에도 좀 애매하고 네네. 간병인을 부르는 것도 저는 꽤 돈이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네. 배경이 간병비는 그 상승률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사회적인 배경이 저출산이죠. 저출산에다가 인건비 상승은 우리가 뭐 그 최저 시급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간병인을 부르는 내용도 인력을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간병비가 오른다는 거예요. 네. 제가 2017년에서 2018년 한 해 사이에 그 프로테즈를 보더라도 무려 3.5에서 6.9는 2배의 폭이거든요. 한 해 이런 폭으로 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병비 병원에서 간병인을 쓸 때 현재 최고 금액이 한 13만 원 정도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르신 한 분이 간병 상태가 되고 10만 원 정도의 값으로 한 달만 병원에 계셔도 무려 그게 300만 원이에요. 정말 그러면은- 치료비를 빼고 간병인 분이 도와주시는 네네. 비용만. 그렇죠. 지금 어. 치료비를 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라 네. 간병비만 2, 300을 충당한다? 그건 누군가의 급여잖아요. 그렇죠. 뭐 최저 시급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네. 앞으로도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간병인을 부른다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고 어렵죠. 내가 돕기에도 어렵고 딜레마네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책과 대비는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이제 저도 부모님이 아직 계시니까 부모님이 이런 이제 그런 만성 질환이라던가 갖고 있어서 간병이 된다 그러면 자, 한번 제가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간병인의 기준이라는 자료를 제가 재미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자, 당연히 처음에는 이렇게 보호자가 간병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내용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간병인에 대한 기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재활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지, 석션을 정확히 하는지, 신체의 위치 변경을 2~3시간마다 하는지, 목욕을 주에 1, 2회 하는지, 기저귀 교체를 적절 시기에 하는지 우리 시청자님들은 느낌이 어떠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 주제가 간병 보험이잖아요. 네, 네. 보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면 네. 나도 부담을 덜고 뭐 우리 부모님의 부담도 좀 덜어볼 수 네,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렇죠. 회사들이 어떤지 궁금하고 뭐 새로 나온 보험도 좀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이제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간병인에 대해서 많은 상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A사와 B사가 이제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 A사는 우리나라에서 간병인 지원으로 나가는 이제 첫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가입 연령이 태아에서 70세까지 가능하고요. 3년 갱신 구조고 보장 개시는 가입 즉시 이루어집니다. 자, B사는 15세에서 80세까지 가능하고요. 무려 20년 갱신으로 보장 개시는 가입 즉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장 내용을 요 부분이 아주 가장 핫하고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A사와 B사의 명확한 차이는 A사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간병인을 보험사로부터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48시간 전에 신청을 하면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신데요. 여기에서 이제 5할로 입원비 1만 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병원들은 또 간병인을 자체 인력을 쓰기를 원하는 간병 그런 이제 통계가 있거든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간병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입원비 1만 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30일이다. 그러면 입원비 1만 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B사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의 개념인데요. 얘는 보험사가 금액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해로 간병인을 먼저 쓰시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7만 원 이상의 간병인을 쓴 요금이 되었다. 그러면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7만 원 미만의 간병인을 썼다. 그러면 10만 원 가입 금액의 반절,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분하는 것이 요양병원의 입원 일당은 이제 3만 원이 책정이 되고요. 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2만 원이 책정이 돼서 A사와 B사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 회사를 비교해 주시고 계신데 일단 한 회사는 A사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이 필요하면 보내주는 거고 그죠? 사람이 오는 경우고 사람을 보내주고 네네. B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부르고 네. 이제 청구를 하면 영수증을 되나 봐요. 첨부하는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자, 간병인 하루 부르는데 10만 원이잖아요. 네, 과연 이런 보험은 얼마 정도일까요? 자, 보험료를 한번 볼까요? 자, 40세, 50세, 60세 1급 기준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냥 50세 기준으로 A사와 B사의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부담이 없는 앞자리가 A사 남자 12,500원 오, 정도 되고요. 만 원대네요. 네네. B사 여성은 21,000원, 21,470원. 그죠? 자, B사도 50세 남성이 12,800원 정도가 되시고 여성이 17,000원. 자, 우리가 이제 보험료는 항상 간병인이든 이런 간병 상태의 그런 보험들은 여성분들이 항상 더 보험료 책정이 좀 더 이렇게 몇 프로라도 높게 되어 있는 거는 그만큼 여성분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간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보험료지만 일단은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없는 내용이세요.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만 네. 원에서 비싸면 2만 원대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각각의 이제 특징들이 다르다 네, 보니까 네. 비교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장단이 있습니다. 자, A사와 B사.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시청자님들 실손보험 갖고 계시는데요. 실손보험도 가입 시기에 따라 100%가 되는 게 있고 본인 부담금이 20, 30% 이렇게 책정되는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자, A사는 사람이 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손 지원의 100%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병비가 10만 원이든 12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오르더라도 간병인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100% 지원이 되는 거고요. 자, 표준체도 되고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요 부분도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질병당 180일 한도로 적용이 되고 6개월 면책 기간이 있고 다시 한도가 살아나는 단지 A사는 3년 갱신의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통계가 없어서 위험률에 대한 그런 통계가 없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예측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자, B사는 정액 보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서 내가 쓴 만큼 10만 원 한도에서 쓰다 보니까 정액으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자, 표준체 유병자 가능하시고 납입 면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또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자, B사는 장점이 병원 의원도 180일 한도이지만 요양병원도 각각 180일 한도, 간호간병 통합도 180일 한도여서 자, 단지 단점이라 하면 물가 상승률, 간병비가 인상이 됐을 때 그것까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약간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병보험 살펴봤습니다. 특히 B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원래 이 간병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만 원 드는 만큼 갱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3년 갱신이 아니라 무려 20년 갱신인데다가 여러분들이 만 원대도 가능하고 아무리 비싸도 2만 원대면은요, 간병인 부르고 편하게 청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성희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걸려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남편 보험이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좋습니다. 남편분 지금 아프신 데 따로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보험료 보장이 추가된다면은 보험료는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하실까요? 20만 원대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보시죠.
네, 올해 40대 신남성분의 증권입니다. 남편분의 증권 M손해 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 가지고 계시고 월 납입 보험료는 7만 원 정도 되네요. 자,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남편 보험 문의 주셨습니다. 부족한 보장을 추가 원하지만 월 납입하는 보험료 20만 원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박은영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아서 저희가 분석해 드렸고요. 네. 두 가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 내역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장 네. 내역에 보시면 7대 질병 수술비라고 있어요. 네. 네, 이 7대 질병 수술비의 그 상세 내역은 사실 약관을 보셔야만 확인이 가능하신데 예, 네. 제가 이 항목들 좀 말씀드릴게요. 7대 네. 질병 수술비에 들어가는 항목들은요. 심장과 뇌, 그리고 간 질환, 고혈압,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뭐 위궤양, 십이지대형 궤양 이렇게 7가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입 네. 금액이 250만 원으로 굉장히 좀 낮은 편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요 이 질병들의 이 수술비는 조금 더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게 그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는요. 일반 상해 수술비 앞에 이게 중대한 특정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붙었잖아요. 네네. 이런 단어들이 붙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요거는 이제 뇌 손상이나 내장 손상이 좀 심각한 수준으로 됐을 때 그때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좀 수술비가 이 확률적으로 희박한 그런 보장의 항목에 해당해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자수 이제 수술할 경우에 뭐 용종을 제거한다던가 작은 수술을 했을 때의 수술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좀 분류가 돼 있는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이 건강보험 안에 주요 3대 질병이 부족해요. 암과 그리고 뇌와 심장의 그 혈관 부분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네, 이 보험료는 5만 원대로 좀 내시기에는 좀 이제 괜찮은 보험료이지만 보장 내역을 네. 보면 3대 주요 질병에 대한 이 보장이 부족하잖아요. 이 네네.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아, 네. 100세 만기에 지금 20년 동안 내시는 건데 벌써 또 한 7년 정도 보험료를 내셨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실손 의료보험비와 수술비 플랜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서 보장을 네. 100세까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족한 네. 항목들만 좀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네. 보험이 있으신데 이 가입 연도를 보시면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운전자 보험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 보장이 많이 좀 확대가 됐거든요. 네. 항목들을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3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네.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네, 네.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마찬가지로 좀 더 크게 확대가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요즘 이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했을 시에는 지금 현재 19,000원을 내고 계신데 지금 네. 현재는 10,000원대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오, 네. 요거는 기존의 거를 정리하셔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변화가 된 이제 이 법 개정된 이 보장에 맞추어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리모델링 플랜을 좀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존에 이제 건강보험은 3대가 부족했잖아요. 네네. 요거를요 2가지로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A 손해보험의 이제 건강보험 쪽으로 이렇게 혈관 쪽을 제가 지금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혈관 네. 쪽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뇌와 심장 혈관의 진단비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 네. 부분 이 부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네. 수술비도 함께 준비를 했는데 2천만 원의 이제 큰 수술비를 지금 항목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에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관열, 비관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네. 5대 기관 안에는요. 뇌와 심장, 간, 췌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요즘에 폐 질환도 되게 많이 이제 좀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5가지가 포함된 이 질병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하시면 실제적으로 뇌와 심장 수술비는 2천만 원 한도가 최고거든요. 근데 이 네네. 5대 질병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하시면 이 1,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혈전용해 치료비라고 좀 낯서실 텐데 이게 최근에 추가가 된 새롭게 나온 이 치료비거든요. 근데 네. 이게 혈전용해제로 그 응고된 피를요 녹여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네. 이 항목이요, 이 보장 항목이 네. 보험료가 1,000원 이하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이나 가입이 가능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혈전용해 치료비는요, 실질적으로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이 이제 갑자기 생겼을 때 네. 빨리 이 치료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항목은 같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만약에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요. 뇌혈관 진단비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에서 또 2,000만 원, 그리고 5대 기관 질병 수술비에서 또 1,000만 원, 혈전용해 이 치료비에서도 1,000만 원, 총 한 5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보험료는 5만 원대로 저렴한데 실제로 네네.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 받으실 때 보장 항목을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네네. 네, 이렇게 이제 혈관 보험 쪽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암보험을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생명사 쪽의 암보험인데요. 일반암 진단비는 3천만 원, 유사암은 2천만 원. 예,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는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암 치료 비용이 뭐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한다. 예, 이렇게 많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암 진단비를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준비를 하시려면 사실 보험료가 굉장히 좀 비싸집니다. 근데 이렇게 네네. 표적항암 치료비로 이제 보완을 해서 저렴한데 이제 보장은 크잖아요. 이렇게 네. 준비를 하시면 일반암 진단을 만약에 받았을 때 치료까지 하시면 한 8천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암보험은 이렇게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기존에 이제 그 혈관 보험이나 암보험이 부족했는데 제가 혈관과 그리고 혈전용해 치료비까지 해서 전체 이제 보장 범위도 넓혀드렸고요.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좀 크게 확대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암 보험도 없으셨는데 암 진단비와 표적항암 치료비를 같이 이제 구성을 해서 좀 더 이제 치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이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제 보장이 커졌잖아요. 10,000원대로 이제 변경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보험료는 20만 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보장 다 넣어도 10만 원대 초반대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청자분도 혹시 보장 추가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 문자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도착을 해서 한번 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8798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분이 50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암보험 추가는 원하는데 보험료는 저렴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 주셨습니다. 자, 방은영 전문가님, 저희 모두의 마음이거든요. 보장은 크게,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가져가려면 암보험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지금 보장 금액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표적항암 치료비처럼 치료비를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암 진단비를 좀 더 나는 더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50대시면 한 20년, 30년 갱신으로 해서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70세,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 암 진단비로만 암 보장 준비하셨잖아요. 요즘에는요, 최신 치료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장도 있고 갱신 주기를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저렴하게 큰 보장 가져가는 팁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친절한 상담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